이제 다음 발표에서는 이런 문화 콘텐츠의 경험의 문제가 보다 구체적인 장소, 즉 역사적 공간과 공연 현장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대학교의 이반야 박사님의 장소의 기억과 상상력, 속초전 공연 기획을 중심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경영과에서 콘텐츠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문화기획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논문의 주제는 제가 2024년과 2025년에 했던 공연 계획을 중심으로 이 공연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AI를 활용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삼아서 이제 석조전 공연 기획 중심으로 AI 기술 혁신성의 조정 효과라는 거에 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먼저 제 연구는 박사 논문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석두전 사례 연구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후에 이 석두전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행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사들까지 연구 모델로 확장을 해서 AI를 얼만큼까지 확장을 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현장 윤리 가이드의 라인이 정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라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연구의 출발점은 역사적 공간의 힘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처음에 기획을 할 때 이 장소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상상력이 최대한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특히 역사적 장소는 과거에 있었던 일 중에 어떤 단편적인 거를 가져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연을 결합할 때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덕수궁의 밤의 석조전에 어떤 날이 어떻게 영향을 줘서 관객들로 하여금 어떤 경험을 줄 수 있는가라는 그 관객이 지각할 수 있는 경험을 이제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AI 기술을 되게 활용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 레퍼런스 도구로 활용을 해서 제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최종 창작자인 작사가하고 작곡가에게 AI의 그 결과물을 넘겨주긴 했지만 그들이 이제 제가 AI를 활용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제작을 했고 이제 제가 연구로 이제 바꿔가는 과정에서 여기에 협업의 투명성이라는 그런 윤리적 쟁점이 이제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핵심 연구 질문은 장소성과 체험의 관계인데요. 석조전에 지각된 장소성에는 역사성, 상징성, 건축성, 심미성이 있었고요. 관객 체험에는 몰입, 만족, 참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 질문을 삼고 AI의 조절 효과에 대해서 이제 AI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래서 AI 기술 혁신성은 장소성과 관객 체험 간의 정해관계를 어떻게 증폭했는가에 대해 했고요. 그리고 창작 관계에서 AI 협업에 대한 투명성이 필요하다라는 걸 질문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지각된 장소성의 3차원 역사성인데요. 과거의 연결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성은 관객의 몰입에 들어가는 역할을 가져오게 합니다. 대한제국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빠져들어서 활동에 시간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사성을 장소에서 끌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징성, 밤의 석조전이라는 그 건물 자체가 대한제국을 가지고 있고 건축적 신비성 역시 건축물 안에 들어가서 테라스를 즐기는 그런 만족감과 그다음에 직접 참여한다라는 이 삼삼 이론이 이론적 프레임워크가 되었습니다. AI 같은 경우에는 이 관객의 그 만족도를 어떻게 더 확장시킬 수 있을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인지적 파트너로서 작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확장된 인지 이론과 그다음에 AI를 활용한 매체 풍부성 이론 그리고 지각된 혁신성 이거를 인지적 파트너로서 AI를 활용했다는 증거를 삼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소성 증폭의 세 가지 메커니즘은 역사성이 더 중복되었습니다. 체험하는 역사로서 현실감을 재현할 수 있게 제가 상상력을 더 가미할 수 있게 도왔고요. 그리고 석조전이 상징하는 문화 공존의 의미를 시청각으로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조금 더 AI를 통해 볼 수 있었고, 신고전주의 건축 공간에 최적화된 사운드스케이프를 실시간으로 조절함으로써 동적 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밤의 석조전 같은 경우는 처음에 딱 덕수궁 앞에 대한문에 들어선 순간 황제폐하의 손님으로서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진행을 하고요. 그거의 정점은 석조전에 입장할 때 책임관이 직접 나와서 지금 황제폐하 손님을 모셔 들어갑니다. 그리고 2층의 테라스에서 바이올린과 첼로 감상을 통해 석조전의 그 장소성을 온전하게 느끼는데요. 마지막에 뮤지컬 공연에서 이 장소성에
더 깊이가 새겨져 들어갑니다. 접견실이라는 식재 얼싸적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대한제국에 있었던 일화의 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창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한제국의 역사적 기록을 보기 위해 조선왕조 실록을 직접 분석해서 한일병합조약이라던가 아니면 승전 효왕후라는 인물을 이제 발굴하기 위해 그쪽 사실을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고요. 이런 사실들을 키워드들을 단순한 역사적 사실에서 이제 발췌를 해서 AI에게 고종이 석조전을 건립한 목적과 서양 열강과 어깨 나르형을 황제의 꿈이 있다. 근데 여기서 맨날 고종과 명성황후만 부각이 되고 있으니 이제 실제 살았던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순종 효왕후와 순종을 좀 넣어봐서 새로운 인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역사적 사실과 저의 느낌과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넣었더니 이제 음악을 생성할 수 있게끔 프롬프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곡하고 작사를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GPT를 통해서 희망적이고 슬프면서 어떻다는 느낌을 줬고 그다음에 GPT가 전체적으로 수노 AI라는 음악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어플에게 그런 그 도구에다가 할 수 있게끔 레퍼런스를 구체적으로 줬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음악을 창작했고 가사도 바꿔가면서 뭐 이제 작곡에 대한 그 리드 같은 것들을 GPT의 도움을 통해서 받아서 할 수 있었고요. 수노 AI를 통해서는 만족스러운 레퍼런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짧은 시간에 해야 했기 때문에 작사가 작곡가한테 넘겼고 한 20일 만에 곡이 3곡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제가 그때 AI한테 이제 했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고 그냥 레퍼런스를 전달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과정에서 핵심 윤리적 쟁점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작사가 작곡가의 저작물이지만 기획자 AI 활용이 창작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돼야 될까라는 거는 향후 좀 더 필요한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3,701명의 관객이 있었고 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답변한 분들은 320명 정도 됐고요. 측정 변수는 장수성 관객 체험, 지각된 AR 기술 혁신성으로 했고 이걸 이제 회귀 분석을 했었고 그 결과 가설이 관객이 지각한 AI 혁신성이 높을수록 강소성이 관객 체험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강화되었다라고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질적 연구는 제작진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AI 실제 활용 방식과 윤리적으로 이제 투명하지 않은 이유나 뭐 그 과정이 결과에 미친 영향 같은 걸 통해 심층적 이해를 해서 이제 보완을 해서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를 확보를 했고요. 그 핵심 발견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유의미하게 AI 기술 혁신성이 장식성에 증폭시켰다. 왜냐하면 2024년에 참여했던 관객들도 있었거든요. 그 관객들과 대비를 해서 물어봤을 때 좀 더 감성이 풍부한 영향을 받았다라는 이제 그런 대답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모형이 약간 검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잘렸네. 그래서 통용성 구제 함의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기획 창작과 협업 과정에서 AI 역할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윤리적 문제로 이 단계에 중점을 다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향후 방법론으로는 이제 질적 연구를 좀 더 확대해서 다집단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다른 장소성의 사례를 통해 연구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연구를 계속함으로써 이론적으로 기여될 수 있는 바는 AI 시대에 장소 기반 공연 예술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뭐 경복궁, 창덕궁 뭐 이런 다양한 곳에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K 콘텐츠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따라 국가유산에 대한 콘텐츠가 확대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조선왕조 실록 단순한 기록만을 통해서 창작적인 그 상상력이 좀 부족한 기획자들에게 이제 확장된 파트너로서 다양하게 이제 적용되지 않을까, 확장된 인지론을 더 적용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무적으로 크게 기여가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정립이 돼서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진다면 정책적으로도 기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과 예술의 교차점에서 이제 AI가 방석성을 증폭하는 3가지 메커니즘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더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저는 이 연구를 오늘은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회계 분석 설계를 제가 좀 듣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결과만 얘기해 주셔서 좀 아쉽긴 한데 나중에 조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반현 선생님의 발표에서는 역사적 장소에서의 공연 기획을 통해 장수성이 관객의 체험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AI 기술 활용이 어떤 가능성과 또 윤리적 쟁점을 동시에 만들어내는지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재미있게도 이러한 역사적 장소가 가지는 힘은 결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축적된 스토리의 축적, 시간의 축적이 결국 스토리의 축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런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지금 방금 발표가 바로 전 발표와도 그런 부분에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스토리의 축적이 어떻게 플랫폼과 AI라는 기술과 합쳐져서 관객들에게 장소성이 증폭되어 체화되는지 그런 지점을 잘 보여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외대 최준환 교수님께서 이반야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네, 최준영입니다. 원래 이런 목소리가 아닌데 보기 싫어서 네, 좀 짧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장소의 기억과 상상력이라는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제가 아마 문화공간으로 학위 논문을 써서 저를 여기에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발표 듣고 토론 자리에 오게 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좀 발표를 듣다 보니 AI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특히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문화유산 결합이라는 거는 되게 시의적절한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선생님께서도 마지막에 얘기하셨다시피 이게 잘 발표가 돼서 다른 문화유산까지 또 이어질 수 있는 이론에서 실무적인 것, 정책적 기여까지 갈 수 있다는 지점이라 보고 네, 그 점에서 어여 논문이 잘 마무리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선생님의 주신 키워드 중에 그 협업의 투명성, 그다음에 윤리 가이드라인이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오늘 시간 관계상 그랬을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려면 그 밤의 석조전을 보면서 어떤 과정들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왜 이런 단어들이 좀 핵심 키워드들이 나왔는지를 좀 궁금해서 묻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논증화해서 네, 잘 글로 쓴다 그러면 이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협업의 투명성과 이 실무적 기준이 이 가장 큰 우리가 논의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게 따지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가 결론은 나왔지만 그 기준의 가이드, 근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돼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AI 생성물과 인간 창작물 간의 경계 설정 등을 포함한 실무 가이드라인이 좀 더 수립이 된다고 하면 이 점을 좀 강조해 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또 장소성을 좀 연구하다 보니까 선생님 주신 이 글에서는 창작자에 관련된 윤리성을 좀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 경우라고 하면 AI로 인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석조전이 예를 든다면 그것에 원래 갖고 있었던 진정성, 그거의 원천이 훼손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윤리 문제도 한번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양쪽을 좀 왔다 갔다 좀 본다고 해서 녹여낼 수 있다면 되게 굉장히 시의적절한 논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직 완성 전일 것 같아서 선생님도 장소의 기억과 상상력이라는 그 팩들이 너무 단순화된 느낌이 좀 나서 선생님의 핵심 키워드들이 이 제목 속에 잘 드러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냥 석조전이라고 할 때는 석조전이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밤의 석조전이라는 걸 소재로 보고 쓰셨기 때문에 좀 밤의 석조전이라든지 AI 이런 부분들이 앞에 제목으로 나오면 좀 더 구체화적이고 차별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최준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지금 완성이 덜 됐다는 의미에서 제가 살짝 더 드리고 싶었던 이반야 선생님 논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혼합 연구를 가져감에 있어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세계관도 많이 다르거든요.
에피스테몰로지와 온톨로지, 논제론과 인식론이 많이 다른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재설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하시면 되게 재미있는 논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장소 상상력이라고 했던 거는 그냥 이 발표 주제에 맞춰보려고 만든 제목이고요. 실제로 이제 소논문을 조금 정리해서 낼 때는 말씀해 주신 대로 제목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 생각이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리적 쟁점 가이드라인 이것만 따로 빼내서 이제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그리고 솔직히 제가 수노를 통해서 만든 레퍼런스가 되게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되게 빠른 시간 안에 그 각자 작곡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약간의 저작권을 좀 주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조금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그걸 밝히지도 않았고 제가 이제 전달한 게 어떻게 왔는지 말도 안 했고 과정이 짧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 제시한다면 다른 기획자들도 이제 기획할 때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작권 투명 그 공동 협약 그 협력의 투명성 같은 것들도 정립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따로 소논문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호남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하나의 방법론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질적 연구를 통해서는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한 탐색의 의미 생성 단계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많은 관객들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양적 연구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호남 연구 공부를 선택했습니다. 얘기 좀